이전까지는 착봉 관리를 좀 안 하셨거나 덜 하셨어도 뭐 어떻게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8월 됐잖아요. 8월 되잖아요. 내일이면 8월 되니까 8월 되고부터는 착봉 관리를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산란도 할 거고 먹이도 채울 거기 때문에 지금 착봉이 얼마나 돼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을벌 받는 게 정말 결정될 거라서 지금부터 착봉 관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전숙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착봉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자면은 착봉 관리는 벌 건강의 척도입니다. 여러분들 벌이 얼마나 건강하게 봉군 세력이 유지가 되고 또 애벌레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냐가 착봉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벌 건강의 척도인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애벌레 같은 거 육아를 할때 벌 한 마리당 애벌레 한 마리. 뭐 요렇게 1대1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애벌레 한 마리한테 밥을 먹이고 걔네들 체온 관리를 해주고 봉분 내에 온도 관리를 해주려면은 거의 성충 100마리당 애벌레 한 마리 요 비율로 거의 육아를 하게 됩니다. 여왕벌 할 때는 요 비율로 여왕벌 왕대 관리할 때 요 비율로 되거든요. 근데 일벌 애벌레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꼭 100마리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의 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애벌레한테 먹이도 주고 온도 관리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착봉이 얼마나 잘 되냐가 애벌레의 건강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봉이 너무 느슨하다. 한 판에 붙어 있는 벌의 양이 적다 하면은 한 판에서 관리를 하는 애벌레의 양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판이 뭐 5개 있어도 한 판에 산란해 놓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5판이 있어도 전혀 5판만큼의 산란이나 혹은 벌 불어나는 그 양이 충족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착봉을 잘 해주셔야지 벌 건강하고 또 애벌레까지도 건강해진다. 그래서 착봉 관리는 벌 건강의 척도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소비 매수와 벌 세력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소비를 5장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소비가 5장 들어있는데 벌이 뭐 5장 벌이 안 돼요. 이게 축소시키고 뭉쳐보면은 한 뭐 3장 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착분 관리가 잘못되는 겁니다. 벌을 축소시키고 딱 밀도 있게 붙였을 때 그 벌이 붙는 만큼의 소비가 그 봉군이 필요한 소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비 매수와 벌 세력이 일치하도록 항상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착봉 관리가 되겠습니다. 요거 착봉 관리하라고 말씀드리면은 전 착봉 잘 돼 있어요. 착봉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착봉이 잘 이게 돼 있는 거랑 그냥 말하는 거랑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착봉 관련해서는 상담할 때 되게 힘든데 어쨌든 저한테 잘 돼 있다고 말하는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벌은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의 벌들을 잘 기르고 싶다면은 요거 하나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소비 매수와 벌 세력이 일치하는지. 소비 한 판 빼곡히 벌이 붙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뭐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남한테 뭐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직접 자기 벌을 스스로 보고 좀 잘 붙어 있다 혹은 헐렁하게 붙어 있다를 반드시 파악해 주셔야 돼요. 착봉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예시입니다. 첫 번째, 도봉 당하기가 쉽습니다. 요건 저희 도봉 얘기하면서 장마철 얘기하면서 저저번 주에도 얘기하고 그랬죠. 착봉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벌이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너무 넓게 발생하고 또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도봉을 쉽게 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히려 세력이 안 불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란을 밀도 있게 해야 되고 또 소방 하나당 한 마리의 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소방 하나당 여러 마리의 벌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어, 이제 착봉을 제대로 안 시켜서 산란을 흩뿌려 놓으면은 벌들이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이 안 불어나게 됩니다.
관리해야 되는 애벌레가 너무 많아져서 이 애벌레한테 밥 주고 나서 저 애벌레한테 밥 주고 나면은 다시 이 애벌레한테 밥 줄 타이밍을 놓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애벌레는 죽겠죠. 그럼 얘 죽었으니까 얘 파내야 돼요. 파내느라 또 저 애벌레한테 밥을 못 줘요. 그럼 저 애벌레가 또 죽습니다. 얘도 파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잡일을 하면서 쓰는 일이 많아지니까, 잡일을 하면서 쓰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세력이 안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를 무작정 넣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착분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벌레가 쉽게 죽게 되니까 그만큼 죽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염병이나 질병 같은 것도 잘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질병에 걸리기 쉽고, 하나의 벌이 담당해야 되는 애벌레가 많아지니까 애벌레가 그만큼 건강하게 크질 못해서, 그 건강 상태도 안 좋아져서 질병 감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점일 작업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화분이란 소비를 그냥 막 넣어 놓으면은 뭐 어떻게 점일이라도 시키겠지, 알아서 먹이라도 채우고 산란 알아서 하겠지 싶으실 텐데 오히려 안 그래요. 벌보다 소비를 더 많이 넣어 놓게 되면은 산란도 흩뿌리게 되지만 꿀저장도 흩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산란을 했을 때, 같은 양의 사양을 했을 때 점일하는 양이 확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오매벌을 소비 오매만 놓고 딱 관리하면은 점일하고 밀게 하는 양이 싹 이렇게 밀게까지 싹 예쁘게 잘 되는데, 오매벌에다가 소비를 한 8개 넣어놓고 알아서 살겠지 하고 던져놓으면은 8개에다가 꿀을 흩뿌려서 저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점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 소비당 점일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벌들 건강이 또 안 좋아진다. 점일 작업도 어려워서 가을 먹이가 없어지게 된다. 까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런 이유 때문에 착분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렇게 지금 요거 벌통 뒤에서 찍은 거거든요. 여기가 뒤에요. 그리고 요쪽이 앞입니다. 뒤에서 찍은 건데 얘네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옆에 막 뭉쳐 있어요. 저희 벌이 지금. 모든 통들이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이제 넘치는 애들은 뒤랑 옆에 좀 이렇게 나와서 붙어 있는데, 앞에 햇볕이 워낙 강렬하니까 이 햇볕 피하려고 뒤랑 옆쪽 그늘이 생기는 데 애들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빠글빠글 붙어 있고, 여기도 보시면 뒤쪽에서 찍은 거거든요. 같은 통인데 이렇게 뒤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더위를 피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셨을 때 제 봉장처럼 뒤나 옆에 붙어 있진 않을 거예요. 항상 소문 위에 붙어 있는데, 요거를 보셨을 때, 내 벌이 지금 굉장히 빠글빠글하다, 혹은 너무 건강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더워서 밖에 나와 있구나. 내가 무언가 안을 시원하게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치를 하나 취해 주셔야 돼요. 어, 얘네들이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세요. 지금 나 보세요. 뭐, 주인님, 나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막 너무너무 잘 크고 있어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려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야, 주인놈아, 나 좀 봐라. 덥다. 지금 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이 더운 거 나 좀 뭐 좀 해줘봐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반드시 해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착봉 관리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도 이렇습니다. 저도 이래요. 이거는 여름에는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항상 요렇게 벌들이 이 너무 더운 실내 공간을 피해서 바깥에서 좀 온도 자기들 몸 식히고 이러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요런 걸 보시고, 요거 내 벌이 건강해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벌이 지금 나한테 뭔가를 소리치고 있다. 너무 덥다고 나한테 소리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얘네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자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막 뒤쪽으로 봐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벌이 왕성하니까 괜찮네라고 하시지 말고, 얘네 너무 덥구나, 어떻게든 안으로 넣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다른 통인데, 보면은 요렇게 옆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벌이 넘쳐 있는 거랑 퍼져 있는 거랑은 다르다고. 얘네들은 보시면은 퍼져 있는 것 같나요? 넘쳐 있는 것 같나요? 퍼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렸죠. 어, 벌이 넘쳐 있는 상황이면은 겹겹이 붙어 있고 또 이쪽 소비가 있는 쪽부터 요렇게 벌들이 이렇게 좀 이어져서 소비가 있는 쪽부터 이어져서 붙어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 넘친 거라면은 요쪽부터 이어져서 좀 붙어 있었을 거예요, 애들이. 하다못해 요쪽에 사양기 쪽에 붙어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겹쳐 있지도 않습니다. 한 겹이죠. 그냥 벽에 붙어 있는 한 겹 모양이고, 두 번째는 이쪽 소비 쪽에서부터 벌이 이어져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 아예 벽 쪽에 이렇게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더워서 퍼져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말씀드립니다. 벌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되게 좋은 기술, 뭐 멋있어 보이는 기술, 신기술 이런 게 아니라 벌통 내부 상황을 읽는 능력, 벌통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는 퍼져 있다라고 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통은 절대 증소 안 시켜요. 절대 증소 안 시키고 오히려 환기를 시켜줍니다. 실제로 요런 요 같은 통이거든요. 소비란다. 사양기가 색깔이 같잖아요. 요것도 약간 젓갈색 느낌의 나무고 요 통도 젓갈색 느낌의 나무인데 지금 같은 통인데 이 통을 실제로 열어보면은 소비를 열어보면은 지금도 약간 보이실 거예요. 요 위쪽으로는 붙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이쪽 지금 헐렁하죠. 소방이 보일 정도죠. 헐렁합니다. 꺼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쪽은 먹이가 있으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꺼내 보면은 안에는 헐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곰보산란 나가 있죠. 곰보산란 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육아가 제대로 안 돼서 드문드문 애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벌이 실제로 이런 저런 퍼져 있는 통들은 열어보면은 요렇게 안에가 이 실속 있는 산란을 해야 되는 공간은 텅 비어 있게 된다. 그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도 사진에서 하나 보시면 되는 게 소비를 굳이 꺼내보지 않아도 알아요. 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닥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바닥이거든요. 요즘 벌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게 보여요. 지금 요 네모 안으로 벌들이 다 있습니다. 벌들이 소비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다 바닥에 붙어 있어요.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퍼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통들은 소비를 꺼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 퍼져 있다. 정작 열어보면은 이건 속빈 강정이다. 빛 좋은 게살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비 꺼내고 나서 보면은 요 제 빨간 줄로 이 네모치고 있는데 벽이랑 바닥에 벌이 다닥다닥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 있는 애들은 절대로 증소를 시켜주시면 안 된다. 지금처럼 곰보산란이 나가게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애들은 증소 절대 안 시켜주고 오히려 이렇게 환기를 시켜줍니다. 이 환기를 시켜줘야 되냐, 좀 더 밀도 있게 해줘야 되냐, 환기는 얼마나 시켜줘야 되냐, 이건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환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요거는 하나 확실합니다. 대신 환기를 바닥을 통해서 하냐, 위에 뚜껑을 통해서 하냐, 혹은 개포를 소비 쪽에 있는 개포를 접어주냐, 소비 없는 쪽에 개포를 접어주냐, 혹은 얼마나 접어주냐. 요거는 아직까지 다들 이제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무조건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혹서기에는 환기를 꼭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